피부과에서 아무리 좋은 시술 받아도 화장품을 잘못 쓰면 완전 도루묵이에요. 내 피부에 그렇게 돈이랑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했는데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을 나한테 딱 맞는 걸로 잘 써주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렇게 나한테 맞는 걸 고르는 게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이 뭐가 잘못된지를 열심히 연구하시고 솔루션을 딱 갖고 계신 피부과 전문의 25년차 김엽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피부과 전문의 김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화장품이 저희 얼굴에 매일매일 바르는 거잖아요. 매일같이 바르시는데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지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피부과를 찾아오시는 많은 여성분들의 공통점은 피부가 민감하고 트러블이 자꾸 난다거든요. 근데 그게 화장품 때문인지를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화장품만 줄여도 더 좋았을 피부인데 그걸 모르고 오히려 더 좋아지려고 더 많은 돈을 쓰면서도 네네. 피부를 망치고 있는 경우를 너무 흔하게 보다 보니까 네네.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어요? 피부과 의사로 일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은 이제 피부 레이저 치료를 하게 돼요. 네네. 그런데 어떤 환자분들은 레이저 치료가 잘 반응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더 나빠져서 컴플레인 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왜 그럴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혹시 화장품에 연관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그 당시는 저는 남자다 보니까 네네. 화장을 하지도 않고 네네네.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이걸 제대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물론 레지던트 할 때 화장품에 대해서 배우지만 깊게 배우진 않았던 것 그쵸,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예 화장품 전문 브랜드 회사에 가서 네네. 직원들 교육받듯이 네네. 똑같이 교육을 받았어요. 공부를 하신 거군요. 또 공부가 깊어지다 보니까 네. 이제 화장품 전문 상담과 과정이 있어요. 네. 그것도 다 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품을 이제 알게 되면서 환자분들과 대화를 하고 그 화장품을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거죠. 항상 화장하는 습관 네. 그리고 화장품 어떤 종류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다 체크를 해줍니다. 원장님 그러면 화장품을 무조건 많이 줄이는 게 좋은 걸까요? 여자분들한테 화장품은 산소 같은 거거든요. 바르지 말라면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그럴 수는 없고요. 네네. 자, 자기한테 맞게 쓰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실제 화장품 회사에서는 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네. 반드시 써야 하는 것처럼 홍보를 하기 때문에 네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화장품을 네. 제일 많이 사용할 거예요. 뭐 되게 많아요. 여튼 두세 가지 쓰는 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여쭤보면. 그나마 5가지면 양호한 편이고요. 10가지 이상 있는 분 대다수예요. 그쵸, 맞아요. 대신에 현명하게 사용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뭐 어떤 걸 쓰면 좋고 어떤 건 쓰면 안 좋다. 이런 게 있을까요? 화장품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에도 수백 개 회사에서 아마 수천 가지 화장품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느 게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도움을 주고자 화장품 전 성분제를 네네. 도입했어요. 네네. 그래서 화장품을 보시면 화장품 겉 봉투에 이 화장품에 들어있는 성분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네. 대부분 화학적 용어라 네. 일반인이 보면 어렵죠. 알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네. 건지. 네. 그 원장님 그 화장품 전성분이 저도 사실 피부과 전문이지만 제가 따로 공부를 하기 전에는 정말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당최 알 수가 없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그래도 요 정도 알면 좀 안 좋은 제품은 피할 수 있다. 이런 거 한번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화장품의 비밀이라는 책에 20가지 성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성분을 빼주는 건데 좀 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네. 일단은 세안제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계면활성제가 다 들어있는데 네. 자극이 심한 그리고 너무 건조시키는 계면활성제가 있어요. 네네. 그게 대부분 SLS, SLES라고 하는 음이온 계면활성제예요. 이것들은 뽀득뽀득 잘 닦여요. 맞아요. 짧은 시간에 잘 닦이지만 그만큼 피부를 건조시키고 민감하게 하거든요. 네. 이런 거는 좀 빼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토너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유분이 좀 많아요. 네네. 그래서 얼굴에 번들거리는 게 싫고 모공이 좀 축소되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모공 축소
성분이 들어있는 토너를 좀 좋아하시는데 네. 여기에 들어있는 저가 알코올들이 있어요. 에탄올이라는 이런 성분인데 네. 알코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어때요? 자꾸 사용하게 되면 피부를 건조시키기도 하고 네, 네. 나중에는 혈관을 확장시켜요. 우리 술 먹으면 빨개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성분들은 토너에서 좀 빼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 다음에 크림 종류, 보습크림이라고 하죠. 이런 성분에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꼭 이렇게 하세요. 발라봐서 발림성이 좋고 네. 딱 만나서 향기롭고 네. 그러면서 고급 브랜드면 앞뒤 생각 안 하고 사시거든요. 네. 그런데 발림성을 좋게 하려면 PG를 많이 넣으면 돼요. 근데 이 PG가 우리 몸에 좋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향기가 좋아야 하니까 향료를 많이 넣게 되는데 이 향료는 피부 알레르기를 잘 일으켜요. 그래서 정부에서 향료 중에 일반적 향료는 그냥 성분표에 향료라고 써 있지만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켜서 생기는 향료는 별도 표시하게 돼 있어요. 리노렌, 리나놀 이런 성분들인데 이런 향들을 고급 화장품에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유럽계 명품 화장품에 많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그런 화장품을 바르시면 향이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이 화장품이 피부 자극을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향료는 좀 빼주자. 그리고 화장품에 많은 성분을 넣어요. 그 성분들이 결국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의 성분의 개수가 이왕이면 30개를 넘지 않은 이런 걸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크림, 여자분들한테 필수죠. 근데 선크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 차단제와 화학적 차단제가 있는데 물리적 차단제는 겉에 피부에 코팅이 돼요. 그래서 자외선이 오면 반사되는 원리죠. 그런데 이 화장품이 백탁 현상이라고 하죠. 좀 하얗고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 아픈데 좀 싫어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화학적 차단제라고 하는 성분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화학적 차단제는 피부 속으로 침투돼 있다가 자외선을 만나면 그때 반응을 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런 화학적 차단제는 가급적 피했으면 좋겠다. 특히 민감성 피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환자분들한테 골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메이크업을 아주 좋아하시는데 이 메이크업 성분은 색소를 넣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성분을 많이 넣게 돼 있고 또 이런 성분은 부패가 잘 돼요. 그래서 방부제를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파라벤 계통의 방부제를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여성 호르몬을 변화를 주기도 하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파라벤은 안 들어간 제품을 쓰면 좋겠다. 이런 원칙을 지키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행히 그런 성분을 분석해서 좀 안 좋은 화장품을 선별하고 분석해주는 좋은 어플이 있어요. 혹시 화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화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 이름을 치시고 그다음에 그 성분 분석표를 보시면 그 중에 우리가 가급적 피했으면 좋은 20가지 성분을 리스트가 있고 그 리스트에 해당되면 표시가 떠요. 이거 민감하다, 안 좋다. 이렇게 해서 내가 쓰는 화장품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혹시 새로 쓰시는 화장품이 있다면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막상 해보려면 너무 많잖아요. 또 힘들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와서 원장님이 골라주세요. 맞아요.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안전하고 성분이 좋은 이런 화장품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그 외에 환자분이 또 쓰고 싶은 화장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제품을 사기 전에 먼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검색해서 적합한지 아닌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코칭을 해주시는군요. 그렇죠. 원장님 그러면 모아놓은 그 화장품 리스트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혹시 원장님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원장님의 그 화장품 리스트를 한번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원장님께서 진짜 환자분들한테 추천하신다는 제품들을 싹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제로이드 제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로이드 협찬 아니고 진짜 원장님께서 병원에서 쓰시고 환자분들한테 추천해주시는 제품들을 병원에서 다 딱 갖고 오신 거예요. 제로이드 제품을 많이 쓰게 된 이유는 다른 회사에서는 아까 이런 성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바꿔달라고 할 때 안 했어요. 그런데 제로이드 요 회사에서는 그때 화해 사이트에 나오면서 SLS, SLES, 음이온 페놀에스테르 좀 줄여주시고 또 유해 물질이
그리고 좀 자극적인 물질에 네네. 대해서 네.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네. 적극적으로 반영해 준 오.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클렌저가 둘 다 제로이드 제품들이더라고요. 네. 아마 1차 세안제, 2차 세안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네. 이거는 제로이드의 더마뉴얼 클렌징 네. 젤이라는 제품이더라고요. 요거를 1차 세안할 때 추천을 하시는 것 같아요. 메이크업을 좀 많이 하신 분. 그러니까 음.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 남자분이나 아니면 가벼운 선크림 정도만 바르신 분이라면 네네. 폼 클렌징으로 한 번만 하시면 돼요. 네네. 그런데 두꺼운 화장을 하신 분들, 그리고 어떤 선크림은 잘 안 지워지는 게 있어요. 네네네네. 이럴 경우에는 네. 젤이나 크림 타입의 클렌저로 먼저 좀 가볍게 씻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네네네.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편하려고 오일 타입의 클렌저를 네. 많이 써요. 한 번에 다 닦이죠. 네네네. 그런데 아까 화장품만 닦이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있어야 하는 우리 피부 속에 있는 세라마이드도 닦여나가거든요. 그래서 오일 클렌저보다는 좀 귀찮아도 젤 타입으로 가볍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약해요. 네네. 그때 2차로 폼으로 더 한 해주시면 번 좋을 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간혹 보면 네. 민감하다고 해서 워터 타입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클렌징 워터. 예, 클렌징 네. 워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안 닦여요. 마음이 심리적 위안이 네. 있으시겠지 안 닦입니다. 그래서 젤이나 크림 타입을 해서 먼저 1차 세안을 네, 해주실 네, 걸 네. 네. 권장드립니다. 네, 이 제품이 한번 워낙에 사실 유명해서 예. 뭐 약산성 되게 순한 클렌저잖아요. 피부 타입 크게 상관없이 이제 1차 세안은 클렌징 젤, 2차 세안은 폼 네. 이렇게 하시는 것 이제 같고 가끔 이제 네. 여드름이 많은 사춘기 남자 환자 같은 경우는 네. 좀 잘 안 땡긴다고 싫어해요. 아 너무 미끄덩 거죠. 네.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인트린직 네. 폼 클렌저를 추천합니다. 아 그게 좀 세정력이 좀 더 좋은가 조금 봐요. 더 얘보다는 좋고 그렇지만 아주 자극적이지 않은 거죠. 이거는 뭐예요 원장님? 저 처음 아. 보는 것 같아요. 예, 엔자임 파우더인데요. 아, 코피지. 여기 네, 그래서 네네네네. 코팩을 하거나 네네. 아니면 각질제를 세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그런 분들은 1차, 2차 세안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음. 코어 부위만 엔자임 파우더에서 네. 각질을 살짝만 얇게 제거하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토너인가요 원장님? 네, 여기서부터는 지성 피부냐 네. 건성 피부냐 이제 구분을 했어요. 아 피부 타입에 따라서. 네, 그렇죠. 네. 건성이면서 민감한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네. 이 분들한테는 베센에서 나온 오. 토너를 써요. 아마 베센 화장품은 많이 안 들어봤을 저 거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원장님. 네. 네. 우리나라 제품 아니고요. 미국에서 수입한 제품이에요. 네. 미국 피부과 의사 선생님인데 환자의 민감성 피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고 거기에 네. 맞는 화장품을 만드셨는데 네네. 그래서 최소 성분, 그러니까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성분은 반드시 들어가되 네. 불필요한 성분을 다 제거했어요. 네, 네. 다른 제품들은 2, 30가지인데 네. 얘는 7, 8가지밖에 네, 네, 없고 네. 그다음에 특히 여기에 들어있는 나노 파티클이 있어요. 네. 사막에서 고온에서 살아남은 이 네. 식물들의 추출물인데 네, 이것들이 항염작용이 강하다는 아. 거죠. 그래서 그걸 안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성 피부에 네, 추천하시는. 건조하고 특히 홍조 환자들 그런 분들한테는 네네. 반드시 추천드리고 아, 있어요. 전성분이 굉장히 적은 순한 네. 그런 그러면서도 에센스. 항염작용이 있어서 아주 항염작용. 민감성 피부에 음. 탁월한 효과를 보여요. 그리고 이 제품은 워낙에 또 유명한 제품. 네. 저도 사실 여드름 나는 분들한테 많이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름지고 한 분들한테는 제로이드 핀프루브 토너를 써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가격도 저렴하고 네네네. 아주 잘 만든 제품이에요. 네, 이게- 지성 피부에 딱 맞죠. 네네네. 다음은 세럼이죠 원장님. 이것도 베센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네.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네, 제가 네. 제일 좋아하고 네. 저희 병원 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특별한 아이템이에요. 궁금하다.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갈색으로 네네. 약간 간장 색깔이 그래서 환자분들을 간장 세럼이라고 아, 네. 이제 간장 세럼. 네. 네. 그래서 이 제품은 네. 특히 민감성 피부예요. 어. 뭘 발라도 따끔거리고 네. 힘들다가는 분들이 들이면 네. 아주 네. 만족해하세요. 왜 좋을까요, 원장님? 여기 성분 자체가 네. 특별해요. 이 회사에서 가장 네. 대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요? 엄청 가볍네요. 네, 가볍다 보니까 이제 또 겨울철 이런 때는 네. 좀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런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히알루론산이 고농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네네네. 고분자 저분자가 골고루 잘 섞여서 네네. 보습이 잘 돼요. 그래서 음. 히알루론산 세럼으로 겨울철에는 살짝
바꿔드리고 네. 있죠. 기본으로는 수딩 세럼 네. 이거를 쓰도록 하시고 좀 이게 건조하다 네. 혹은 겨울이어서 건조하다 이렇게 하면 히알루론산 세럼으로 네. 바꿔서 쓰시도록 이렇게 하시고 있구나. 네. 이렇게 두 가지 원장님의 최애 브랜드신 것 같아요. 베센이. 네. 요 회사 제품 성분별을 보시면 네네. 불필요한 성분을 다 제거했고 어. 정말 효과적인 부분만 했고 그런데 막상 발라보가면 촉감이라는 게 좋아요. 보통은 네네. 꼭 유효 성분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네네. 이게 촉감이 안 좋아요. 네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선택을 안 하는데 네. 그런 부분까지도 되게 오. 신경을 많이 쓴 네네.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그렇군요. 됩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은 이제 이제 로션 크림. 네, 보습제인 것 라인이죠. 같아요. 네, 보습제는 이제 유분 정도에 따라 좀 달라져야겠죠. 네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유분이 많은 지성 피부에는 보통 여자분들은 수딩 크림이면 돼요. 네네네네. 근데 남자분들은 이것도 무겁다고 해요. 네, 그래서 끈적거리는 거 싫어하시니까. 로션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건성 피부로 가면 제로이드 인텐시브 크림. 인텐시브 크림. 근데 이걸 썼는데도 너무 건조하다 하는 맞아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오인트먼트를 크림 단계로 더 높입니다. 네. 제로이드 오인트 크림. 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계절마다 이 크림은 바꿔주는 게 좋아요. 겨울철에는 네네. 아무래도 유분이 많은 게 좋겠죠. 네네. 그걸 쓰지만 네. 봄, 가을이 되면 유분이 좀 적은 걸로 밑에 단계로 내려오고 그럼 여름 되면 좀 더 가볍게 수딩 크림으로 가는 거예요. 네네. 다시 가을 되면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고. 아. 마찬가지로 네. 지성 피부에도 네. 여름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딩 로션 쪽으로 가고 네네. 다른 계절에는 수딩 크림 그래도 좀 건조하다 싶으면 인텐시브. 네네. 그래서 3개월마다 환자분들한테 크림은 바꿀 걸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계절마다 네네. 달라지니까 그것까지 고려해 주지 않으면 늘 쓰던 제품 아까 오인트 제품 여름에 쓰면 답답하고 모공이 막히면서 여러 트러블이 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 진짜 많잖아요. 제가 맨날 쓰던 건데 갑자기 아, 트러블이 그렇죠. 나요. 네. 네, 요럴 때. 계절이 바뀌는 걸 네네. 고려하지 않은 거죠. 계절에 따라서도 그렇게 바꿔서 쓰시도록 추천을 해주신다. 네. 네, 그리고 다음은 선크림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선크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선크림은 일단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다 민감성 피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민감성 피부는 화학적 차단제는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가능성이 맞아요. 높거든요. 네네. 그래서 물리적 차단제 제품만을 권해요. 네네. 근데 이제 물리적 차단제 제품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백탁 현상이 있다. 네. 그리고 좀 무겁다. 그래서 좀 잘 안 발리죠. 그리고 가격이 좀 세요. 네네. 싫어하시지만 네. 그래도 꼭 좀 사용해 달라고 하고 네. 여기도 이제 지성 피부냐 건성 피부에 따라서 네네. 두 가지를 다르게 권해드리고 네네. 있어요. 이쪽은 건선 네, 피부, 여기는 이쪽은 건선. 이건 좀 유분이 좀 더 있어요. 네네. 이건 지성 피부인데 네네. 여러 가지 제품이 있지만 이 제품은 그래도 되게 가벼워요. 가볍고 네. 백탁 현상도 별로 없어서 네네. 물론 화학적 차단제 성분 들은 제품보다는 좀 불편하지만 네네네. 그래도 만족하시고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물리적 차단제 중에서도 부드럽게 잘 발리는 네. 제품들이다. 오,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이거 안 써봤거든요. 네.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렇게 기초 제품들은 다 전격 공개를 해주셨고 제가 사실은 원장님께서 추천하시는 리스트들을 미리 받아서 쭉 보니까 신기하게 메이크업 제품도 추천하시는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비비크림이랑 그다음에 쿠션 중에서 헤라라는 브랜드의 쿠션을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특별히 원장님 이유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또 특별한 행사 있을 때 네. 여자분들은 메이크업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메이크업 제품들에는 피부 자극하는 게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왕이면 피부 트러블이 적은 거를 네네. 찾아야겠고 네. 그런 제품이 병원에서 구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네네네. 한두 제품이 있는데 이걸 또 갖다 놓으면 유통기간이 있다 보니까 네네. 결국은 폐기 처분하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네. 환자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을 찾아드려야겠다 해서 네네네. 많은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 그래도 네. 가장 메이크업 제품이 좀 이 제품들이 유해 성분이 적고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쓰시기에 네. 적당한 불편함도 없는 발림성도 괜찮고 네, 그러면서도 구하기도 쉬운 쉬운. 그런 제품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름을 알려드려서 따로 구매하셔서 그거를 구매해서 쓰시라. 사용하시도록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원장님의 이 추천 찐템까지 저희가 같이 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 원장님께서 소개해주신 이 제품들이 피부에 문제가 있어서 피부과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해드리는 민감성 피부들도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혹시 피부에 그런 문제가 있으시거나 혹은 원장님이 추천하시는 순원 제품을 써볼까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오늘은 이렇게 화장품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은 원장님께서 굉장히 피부과 시술의 대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원장님의 시술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아래 뜨는 영상을 클릭해 주시면 원장님의 얘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